수학책 122쪽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함께 해결해 볼게요. 1번 준기와 연수는 계단 난간에서 평행사변형 모양을 찾았습니다. 준기와 연수가 찾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계단 난간에서 평행사변형 모양을 찾았다고 하네요. 어디에 있나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계단 난간에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이 평행사변형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마주보고 있는 한 쌍, 그리고 또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쌍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은 특징이 있었어요.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므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도 마찬가지로 평행하므로 마주보는 길이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과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다시 기억이 나는 것 같나요?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볼게요.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해 보세요. 두 변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평행사변형에서 중요한 건 바로 평행이에요.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해 보라고 했네요.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평행하겠네요. 그럴 때 이 두 변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써봅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도 밑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둘 다 밑변이에요. 밑에 있고 위에 있어서 밑변, 윗변 같지만 이렇게 마주보는 두 변은 둘 다 밑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해 보세요. 그 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해 볼게요. 거리는 어떻게 되죠? 그래요. 거리는 밑변에 수직으로 그어진 선분이에요. 밑변에 반드시 수직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우리는 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높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요. 높이라든지 밑변이라든지 이런 이름은 여러분보다 먼저 수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높이라고 부르고 밑변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된 용어를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하게 마주보는 이 두 변을 뭐라고 한다고요?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는 밑변의 수직으로 나타낸 거죠. 이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부릅니다. 밑변과 높이,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직 부분이라는 거, 반드시 수직이 돼야지만이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상자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부분이에요. 바로 개념이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밑변과 높이가 중요한 말이 되겠죠.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더라.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이 변만 평행한 게 아니죠. 다른 변도 평행하죠. 그때 이 기준도 밑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부릅니다. 높이 한번 볼게요. 이 밑변과 밑변을 수직으로 올라간 이 거리, 이것을 바로 우리는 높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도 괜찮아요. 밑변에 수직으로만 잘라진다면 다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도형을 벗어난 높이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연장해서 수직으로 올라만 준다면 모두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높이는 몇 개일까요? 그래요. 이건 셀 수 없어요. 무수히 많아요. 내가 어느 것도 괜찮아요. 밑변과 밑변에 수직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거는 높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으로 밑변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밑변에 수직으로만 거리를 잴 수 있다면 그것은 높이가 됩니다. 이쪽에서도 높이는 무수히 많은 높이를 우리가 그을 수가 있겠죠. 높이를 재는 방법은 이렇게 직각삼각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잴 수 있어요. 직각삼각자를 이렇게 밑변에 맞춰 놓고요. 이렇게 직각을 따라 올라가서 높이를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직각이 필요합니다. 직각으로 만나는 두 거리가 만나서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넓이의 단위를 이용해 볼까? 넓이의 단위 어떤 게 있었죠? 1제곱cm짜리 넓이의 단위를 도형에 놔서 몇 개 들어가는지 개수를 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 볼까요? 직사각형처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우리 어떻게 구했죠? 직사각형은 이렇게 직각이므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넓이를 구했어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2번 1제곱cm를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여기 가로 1cm, 세로 1cm짜리 1제곱cm의 넓이의 기본 단위가 있네요. 자, 이 정사각형을 가, 나, 다에 놓아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 세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1제곱cm짜리가 몇 개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사각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모양은 정사각형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렇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합해 볼게요. 그러면 정사각형 하나가 나올까요? 그래요. 반대쪽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있는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합하면 1제곱cm짜리 정사각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바로 힌트가 되겠네요. 나 도형을 보겠습니다. 나 도형에도 정사각형 모양이 있고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되지 않는 모양이 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것과 합하면 또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제곱cm를 이용하여 1제곱cm가 도형 안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세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 도형에 1제곱cm짜리를 놓아봤더니 모두 8개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정사각형이 아니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구가 힌트를 주고 있네요. 삼각형 모양 두 개를 합하면 정사각형의 1제곱cm 한 개와 같아 라고 얘기했네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4개를 합한다면 정사각형 모양은 몇 개가 되나요? 그래요. 1개, 2개 해서 정사각형 모양이 2개가 더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의 넓이는 얼만큼이죠? 그래요. 10제곱cm임을 알 수가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나와 다 도형의 넓이도 구해보겠습니다. 1제곱cm를 이용하여 평행사변형 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 들어가는 부분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옆에 부분을 잘 보니까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을 합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1제곱센티미터 정사각형이 2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합하면 1제곱센티미터짜리 정사각형 2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짜리 정사각형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삼각형 부분이 만나서 정사각형 4개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평행사변형 나의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 다의 넓이도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옆에 부분은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합해버리면 이렇게 정사각형 4개의 직사각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의 넓이는 정사각형 8개와 옆에 삼각형을 합해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 4개를 모두 합해서 12제곱센티미터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가는 10, 나는 8, 다는 12제곱센티미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평행사변형을 다른 도형으로 바꾸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 13을 꺼내어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준비물 13에 보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3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높이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변과 높이를 표시해 봤나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밑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밑변에 수직으로 그어진 선이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밑변과 높이의 구분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준비물을 펴놓고 모두 다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3개의 평행사변형이 각각 밑변과 높이를 표시해 봤나요? 3개라서 선생님은 밑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을 이용해서 각각 높이를 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시했나요? 자, 그렇다면 이 종이를 그대로 놔두시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수학 도움 강의를 봤다면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3개의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잘라서 만들어 봤나요? 첫 번째 밑변에서 높이를 잡았는데 이 높이를 잘라 봤습니다. 잘라서 연결을 해서 이런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높이를 여기쯤에 표시했는데 이건 역시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높이를 그은 다음에 잘라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높이를 첫 번째 선에 그렸든 두 번째 선에 그렸든 세 번째 선에 그렸든 다 결과적으로 평행사변형을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고 봤더니 가로가 3, 세로가 4인 직사각형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그러면 책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 즉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이지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 수 있겠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넓이는요, 길이와 길이를 곱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럴 때 직각이라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일 때는 직각이 아니므로 가로, 세로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밑변의 수직인 높이의 길이로 잘라서 약간 변형했더니 넓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직각인 도형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곱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에서 어디였죠? 그래요. 바로 밑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의 세로라고 말한 부분은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려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모양을 변형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써볼게요. 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을 잘라서 만든 도형이었죠.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평행사변형에서 해당하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여기 직사각형의 세로에 해당하는 거는 평행사변형의 높이 부분이므로 세로는 높이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말만 다를 뿐이에요. 직사각형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했다면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 곱하기 수직으로 만나는 높이를 해주면 결국 직사각형의 모양과 같아지므로 평행사변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3이고요. 높이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 3 곱하기 높이 4를 곱해서 12가 되겠습니다. 이 모는 종이 한 칸의 길이는 1cm이므로 cm와 cm가 만났으므로 넓이의 단위도 12제곱 cm로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4번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해 봅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길이와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와 길이는 서로 직각으로 만나야 되고요. 직각으로 만나고 있는 두 길이를 곱해서 우리는 넓이를 구합니다. 첫 번째 도형 보겠습니다.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의 길이도 센티미터이고요. 다른 길이도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와 센티미터가 만났으므로 넓이의 단위도 센티미터가 두 개 만난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평행사변형이네요. 평행사변형은 직각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밑변에 수직으로 만나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루는 부분, 바로 높이가 나와 있네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일로 갔으므로 결국에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밑변과 높이만 알면 직사각형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밑변 9 곱하기 높이 5를 곱해주면 45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도형의 넓이는 45. 두 번째 도형 볼게요. 밑변을 이쪽으로 잡았네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밑변에 직각인 수직으로 된 선만 그어준다면 이것은 높이가 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길이와 하나의 길이가 직각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면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각이 되므로 두 길이를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밑변의 길이 8 곱하기 밑변에 수직으로 올려준 높이 6을 곱해주면 48이 되겠네요. 단위는 cm와 cm가 만났으므로 역시 제곱센티미터이고요.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4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넓이에서 기억하실 거는요. 길이와 길이를 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 그 도형의 한 길이와 한 길이를 곱해서 이 안에 꽉 차여져 있는 공간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길이의 단위와 길이의 단위를 곱해서 만들어준 넓이라는 거, 제곱센티미터. 이 단위 안에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넓이는요, 두 길이가 곱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겠네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길이와 길이를 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밑변과 또 하나의 길이는 높이가 되겠죠. 이 둘의 관계는 수직이기 때문에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형부터 확인해 볼게요. 단위는요, 미터와 미터가 만나서 제곱미터가 됐네요. 이 제곱미터를 보니까 미터와 미터를 곱해줬어요. 이 넓이는 7과 네모를 곱해서 만든 넓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얼만큼이죠? 5인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만들므로 밑변 5와 높이 7을 곱하면 7, 5, 35이므로 넓이를 잘 구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밑변과 높이네요. 단위를 알아보니 미터와 미터가 만나서 제곱미터를 만들어줬네요. 그럼 두 길이를 한번 곱해 볼게요. 첫 번째, 밑변에 해당하는 3,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네모를 곱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는 얼마가 되죠? 그래요. 4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한번 알아보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3 곱하기 4는 12이므로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넓이를 구할 때는 두 길이가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밑변을 알고 높이를 안다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모 곱하기 별을 하면 동그라미가 나오는 식이 있다고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개를 안다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네모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별과 동그라미만 알면 네모를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모와 동그라미를 알면 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그라미를 구하고 싶다면 네모와 별을 알려주면 3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밑변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높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넓이를 모른다 하더라도 각각에서 비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다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넓이는요, 길이 두 개를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고요. 길이 하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넓이를 알려주면 언제든지 그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만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돌려서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해결해낼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지식이 될 때까지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시길 바래요. 5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비교해 봅시다. 그래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평행사변형이에요. 가나 다라는 밑변의 길이하고요.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런데 모양을 한번 볼게요. 모양이 다 같나요?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가의 밑변은 3이네요. 나 역시 3이고요. 다도 3이고 라도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를 한번 볼까요? 높이는 얼마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처럼 꼭 여기 그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고요. 바깥으로 벗어난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밑변에서 수직이면은 다 높이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가나다라는 다 높이가 4이네요. 여기 안내한 것처럼 밑변과 높이가 모두 같아요. 그러면 넓이를 구해 볼게요. 첫 번째 가도형의 넓이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이므로 12네요. 나 역시 10이고요. 다도 12, 라도 12입니다. 그쵸?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모양이 다 달라도 밑변과 높이가 같다면 모두 다 넓이가 같은 것을 알 수 있네요. 신기하죠? 모양이 달라도 넓이가 같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보시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수학 익힘이 좀 많아요. 천천히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고요. 스스로 수학 익힘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